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목. 지금까지는 이 발바닥, 발가락, 발바닥, 족저근 망염, 하룩스, 발룩스, 발 뒤꿈치 아픈 거, 발바닥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발바닥이 아니고 발등, 발등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안쪽으로 가는 통증.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80%는 항상 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삐는 것이 이렇게 삘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삐는 건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다 삘니다. 그것은 수풍계란계부터 이 발목부터 여기까지 가는 인대가 안쪽에 있는 인대보다 깁니다. 이 안쪽에 있는 데는 짧고 튼튼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바깥쪽에 인대는 길고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삐는 것이 항상 이렇게 삘니다. 그래 오늘은 발등의 통증을 이야기하고 발 뒤꿈치에 붙어있는 아킬리스 통증, 그리고 또 족저근 망염 중에서 이 맨 뒤쪽 여기가 아픈 사람들, 그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발바닥이 왜 중요하냐면 다리를 놓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큰 기중기를 설치한다든지 기계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와 바닥입니다. 집을 질 때 기초가 안 되면 쓰러지고 기계도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우리 몸을 움직이는 이 기계는 발바닥이 제일 중요한데 이 발바닥의 힘에 움직이는 작동의 상태는 전부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아픔은 이 통증만 알지 여기만 알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무의식 신경의 고장인데 그 무의식 신경이라는 것이 아직 의학에서 발견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주로 KSNS 신경 법칙의 1번하고 3번입니다. 그 신경이 고장났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원인과 치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이 간단합니다. 잘 보고 실제 생활에 쓰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발목을 두 손으로 꽉 잡고 A쪽, B쪽으로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결국 발을 갖다가 이렇게 뒤틀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아까 설명해 준 대로 이 바깥쪽에서 땡기는 통증, 유, 그리고 이 복숭아뼈 발목에 있는 옆쪽으로 통증이 옵니다. 대체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 때 통증이 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이쪽으로 통증이 오는 거. 근데 이쪽이 거의 발목 통증의 80, 90%고 여기는 10%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고장으로 오는 것이죠. 이 테스트를 통해서 발목이 아픈 것을 알 수 있고 발등에 땡기는 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제일 중요합니다. 치료를 다 한 다음에 이 테스트를 또 해가지고 여기 아픈 것이 없어질 때는 치료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자, 기계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발목, 복숭아뼈고 여기가 발 뒤꿈치고 여기가 발가락압입니다. K의 힘, 이 힘이 강하면은 아킬리스, 쌍둥이 근육, 발 뒤쪽에 있는
그 근육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K 힘이 약하면 이게 늘어나지 못하고 아킬레스가 탕탕하게 당기지를 못해서 여기에 염증이 생겨지고 두꺼워지고 아파지는 것이 아킬레스의 병입니다. 결국 아킬레스의 힘은 이 당기는 힘이 약해서. 근데 이 당기는 힘은 발꼬락 구부리는 제트입니다. 제트의 힘이 약하면 K의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얼음 걸어갈 때 발꼬락 구부리는 힘이 미끄럽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 K의 힘도 안 나오고 S의 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경의 법칙이고 기계적인 작동상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회전축이 돼가지고 이 길지만 이 강한 지렛대 왔던 강한 힘으로 아킬레스가 늘어납니다. 결국은 K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킬레스가 고장이 나고 여기서부터 발끝 뒤꿈치로 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의 이 점이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족저근 막염 중에서 발 뒤꿈치에 있는 족저근 막염입니다. 뒤로는 아킬레스, 앞에는 족저근 막염.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아프고 이것도 손으로 누르면 아픕니다. 자, 발을 이렇게 놓고 발을 Y 바깥쪽으로 뻗는 겁니다. 강하게 뻗고 발로 강하게 손으로 눌렀을 때 이 Y에 반사되는 힘의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뻗고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상태가 강하게 빨리 반사되는지, 발목을 자주 삐는 사람은 이게 이 Y쪽으로 미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자주 삐는 겁니다. 이 힘이 약한 사람은 항상 입쪽에 당겨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건 바깥쪽으로 하는 거고 이건 안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 안쪽으로 당기는 힘은 80~90%가 강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미는 힘은 80~90%가 약합니다. 이 힘이 약한 사람은 입쪽에 통증이 있고 이 힘이 약한 사람은 이 안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등이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힘이 약한 사람은 여기에 있고 이 힘이 약한 사람은 안쪽에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결국 긴 제넨에서 통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어느 근육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을 당기는 근육 7번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느립니다. 그리고 7번이 힘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근육과 이렇게 나가는 발목을 안쪽, 바깥쪽으로 당겨줄 수 있는 그 근육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 근육이 고장나면 7번 근육이 강하게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7번 근육이 강하게 작용을 못하면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를 잡아주고 있는 쌍둥이 근육이 또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의 연쇄적인 신경의 법칙이 있습니다. 발을 안쪽, Y쪽으로 당기라고, 강하게 당기라고 하고 두 손으로 잡고 순간적으로 당길 때 아킬레스라든지
여기 족저근 만용 뒤쪽이 아픈 사람들은 이 당길 때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설명이 오겠지만 이게 약한 사람들은, 입술은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언덕을 올라갈 때 무릎 관절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올라갈 때 이게 약한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약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한 후에 치료를 한 후에 또 이 테스트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발을 안쪽으로 당기드는 근육은 5번 근육입니다. 5번, 7번. 4번을 강하게 누르고 이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 5개를 당겨주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발을 바깥쪽으로 밀어제키는 근육. 그래야 항상 이것이 약합니다. 발목이 자주 삐는 사람은 여기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근육은 32번. 32와 요 인대는 발을 갖다가 이렇게 이 힘이 약하고 이건 셉니다. 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한 사람은 이 안쪽 32번을 강하게 해주고, 이것이 약한 사람은 바깥쪽을 강하게 마사지 해주고, 결국 요 제 인대 속에 있는 골지, 인대 안에 있는 신경이 무스클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여러 번 비게 되면은 인대 속의 신경이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해서 근육이 천천히 일하고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육과 이 근육은 또 발가락 구부리는 데 영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가락을 치료해줘야 되고, 32에서 34까지 가는 이 바탕을 또 강하게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 근육이 바로 아킬레스의 근육입니다. 여기. 이 근육의 힘은 이 근육의 힘하고 상반되는 근육입니다. 근데 이 근육이 약하려면 결국 이 근육, 이 양쪽에 보조되는 근육이 약하면 이 근육이 힘을 못 쓰고, 이 근육이 힘을 못 쓰면 아킬레스가 또 늘어나지 못합니다. 아킬레스는 상당히 강한 근육입니다. 전 몸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이곳의 염증뿐만 아니라 발바닥 뒤쪽, 다시 또 보겠습니다. 딴 그림으로. 발바닥 뒤쪽, 이 근육이 모여지는 여기에 또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 손을 누르면 아픕니다. 이 통증하고 아킬레스의 염증하고는 치료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 안을 더 강화시켜주고, 5번 큰 엄지발가락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자, 이제 기본적 봤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또 이렇게 실제 비디오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 바깥으로 밀은 힘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팔꿈치를 보십시오. 허리에다 세게 조이고 이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삔 사람들은 자주 삔는 이 힘이 없습니다. 또 안쪽으로, 이 안쪽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겨 봅니다.
발목이 아프거나 아킬리스 그리고 발바닥 뒤쪽이 아픈 사람들은 그 힘이 없습니다. 자, 아킬리스 젠을 손으로 만져봅니다. 자, 아킬리스를 손으로 만져봅니다. 이쪽, 이 힘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를 만지면 아픈 통증을 느낍니다. K5번에 해당하는 아주 운항계 아주 기분 나쁜 통증을 느낍니다. 여기 만져보고 그 다음에 여기 발 뒤꿈치에 통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손으로 눌러보면 여기가 딱딱합니다. 누르면 아픕니다. 그런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족저근 망령쯤에서 적은 망념에서 우리는 아폐와 하룩 무주외반증을 했는데 이 뒤쪽은 또 원인이 다릅니다. 이 원인과 아킬리스와는 비슷해서 아킬리스를 보통 때는 못 느끼는데 만져보면 아픈 사람들, 여기를 누르면 아픈 사람들, 여기가 딱딱한 것을 손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봅시다. 오른쪽은 안 아프고 왼쪽 발은 아픕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당겨봅니다. 아주 힘이 약해요. 쭉쭉 밀려나와. 여기도 밀려나가고 집에서는 라이터로 누르거나 칫솔대로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또 한번 뼈를 통고 놓고 봅시다. 안쪽이라면은 요 위치가 됩니다. 여기를 누르는 겁니다. 무척 아픕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여러분 누르고 한 15분 정도 요거 여기 누를 때는 4, 5초. 그러나 아프면 천천히 하면서 눌러 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아프면서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요거 무지하게 아픕니다. 2, 3초. 여기도 무척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렀다가 뛰고 서서히 쉬었다 뛰고 이러면서 5분이고 10분이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 이렇게 된 근육. 당기는 근육이 뼈에 달라붙는데 여기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은 언덕을 올라갈 때 무릎이 아픕니다. 이게 자꾸 밀려나가는 사람들은. 이 근육 재낸 인대에 있는 골지를 2, 3초 K7, 8에 해당하는 통증을 느낍니다. 그걸 누른 다음에 이 근육을 갖다 마사지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당겨지는 저 근육입니다. 큰 근육, 넓적한 거. 근육을 풀어줍니다. 자, 잘 보십시오. 강하게 당깁니다. 힘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먼저보다도 한 10초 당깁니다. 그 다음에 아킬리스를 만져보면 먼저보다 덜 아픕니다. 무릎으로 딱 받쳐야 됩니다. 힘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먼저는 대나무 같았다면 지금은 자꾸 박달나무로 바뀌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손가락으로 눌러봅니다. 그러면
먼저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손의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픈 통증이 먼저보다 가증하지가 않습니다. 자, 흰운 왔다 갔다 해봅니다. 그럼 먼저 당기던 발의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저 손가락 가는 방향으로 있었던 그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옆쪽으로 당기고 흰은 왔다 갔다 할 때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인대와 여기 있는 근육을 계속 풀어줍니다. D 테스트를 10초에서 15초를 하고 나면은 아킬리스가 없어지고 아까 눌었던 발 뒤꿈치가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에 있는 족저근막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좋은 치료 방법이 되어집니다. 모두 합쳐서 이게 한 30분 정도입니다. 히어 안쪽, 아킬리스, 그리고 이 발바닥 뒤꿈치 여기를 눌러봤더니 여기도 말랑말랑해지고 아킬리스도 아파진 것도 없어지고, 이 땡기는 통증도 없어지고, 이거 있던 사람도 없어졌어요. 입 쪽에 있는 사람은 이 바깥쪽을 많이 치료해주고, 입 쪽이 아픈 사람은 안쪽을 많이 치료해줘야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거는 구두가 2, 3cm 크고 폭이 넓고 발바닥이 구두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이 짧은 양말을 신어서 혈관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치료될 때까지는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주면 하루에 30분, 1시간씩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걷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많이 좋아지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 상태가 되면 그건 다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를 다시 바꾸고 그러면 이 병은 다시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이런 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도 완전히 자유롭고 넓은 구두를 신고 생활하면은 이 병은 치료가 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